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블룸버그 기사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보면서 미국 무역 정책, 특히 그 대중국 정책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그 복잡한 문제요? 맞아요. 이게 보면 꼭 방향이 다른 나침반 같아요. 중국을 막 압박하면서도 그렇죠. 뭔가 또 원하는 것 같고, 그 속내가 뭘까,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나, 핵심만 좀 보죠. 네, 그게 중요하죠. 기사에서 딱 짚는 게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기업들 기술이나 원자재 때문에 중국 공급망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네. 동시에 중국이라는 그 큰 시장은 또 포기 못하는 거죠. 아하.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나 아니면 뭐 부딪히나 이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기사를 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의 큰 그림이라는 게 뭐랄까 동맹국들을 끌어들여서요. 네,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을 만들겠다.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 시장 접근이나 뭐 안보 우산 같은 그렇죠. 일종의 회원 혜택 같은 거죠. 그런 회원 혜택을 주겠다.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요. 바로 그 지점이에요. 그러니까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더 큰 시장 접근을 요구한다. 네. 이게 사실 좀 모순적이잖아요. 기사에서도 그 AII의 마이클 스트레인 같은 전문가가 아, 네. 이거 뭐 명확한 전략이 잘 안 보인다. 그냥 중국산 수입 줄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. 그냥 수익만 줄이려고 한다. 뭔가 큰 그림보다는요. 네, 벽은 높이 쌓는데 그 너머로 손은 뻗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쓰는 주요 카드가 고율 관세, 그리고 수출 통제. 이건데 네, 강력한 카드죠. 이게 자칫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다. 이런 경고도 있네요. 파트너들이 미국이랑 하는 거 너무 비싸다. 이렇게 느끼면 그렇죠. 그러면 오히려 중국한테 더 기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럴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. 실제로 초반 사례들을 보면 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영국하고는 막 서둘러 합의했는데 네, 맞아요. 까보니까 뭐 관세 조금 내려주는 정도였다면서요. 네, 사실상 뭐 기본적인 합의였죠. 큰 틀의 변화는 아니었고. 근데 또 중국하고는 중국은요. 막 경고하고 관세 때리고 하다가도 갑자기 또 90일 휴전 이렇게 해서 관세 부담을 확 줄여줬잖아요. 그랬죠.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걸 보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슨 명확한 원칙보다는 그냥 딜 성사됐다.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. 보여주기식이랄까? 그렇죠. 그리고 막 전면적인 무역 전쟁까지는 피하고 싶어 하는구나. 뭐 이런 신호를 읽었다는 거예요. 흥미롭네요. 그럼 다른 나라들, 특히 그 영국과의 합의 내용 보면 더 재밌는데요. 네, 그렇죠. 철강 알루미늄 관세 낮춰주는 대신에 공급망에서 중국 빼라 이런 조건을 넣었다고요. 맞습니다. 그게 핵심 조건 중 하나였어요. 중국을 배제하는 원산지 규정이나 뭐 소유권 기준 같은 거요. 와, 중국은 엄청 불쾌했겠는데요. 당연하죠. 미국은 영국한테 이런 유리한 관세 쿼터,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대가로 그런 걸 요구한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명백히 자기를 겨냥한 거니까요. 네, 당연히 반발하고 또 영국한테도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. EU 쪽 시각도 비슷하다고요. 미국이 관세랑 안보를 막 엮어서 네, 그렇죠. 그걸 지렛대로 써서 동맹국들한테 공급망에서 중국 빼라 이렇게 압박하고 결국은 이 글로벌 무역 자체를 판을 바꾸려고 네, 한다. 미국한테 영구적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. 그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 발언도 나왔잖아요. 아, 네, 돈브롭스키스? 네, 이런 관세 전쟁은 뭐 미국, EU, 세계 경제 다 안 좋다. 그러면서 유럽의 전력적 자율성 이걸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. 듣고 보니까 미국의 압박이 세질수록 오히려 동맹국들이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네요. 그럴 수 있죠. 그런 사이에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? 아니요, 중국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전 세계를 돌면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어요. 외교전이요? 네, 각국의 미국의 이런 뭐랄까 괴롭힘에 같이 맞서자. 공급망은 계속 열어두자.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. 아하. 시진핑 주석이 미국 관세 터지자마자 바로 동남아 순방 가고 또 중남미 정상들 베이징으로 부르고 그랬거든요. 굉장히 적극적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영국 딜 딱 언급하면서 어떤 나라 협력이든 제3자를 겨냥하거나 해를 줘서는 안 된다. 네. 중국 이익 해치면 단호하게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장도 날렸고요. 미국의 고립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. 관세 말고도 더 구체적인 요구들도 있다면서요. 특히 뭐 반도체나 제약 같은 첨단 산업에서요. 네,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동맹국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칩 우선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. 뭐 이런 제안도 있고요. 일종의 당근이군요. 그렇죠.
러티닉 상무장관은 아예 첨단 칩 50%는 미국에서 만들겠다. 이런 목표까지 내걸었고요. 또 화웨이가 AI 칩 쓰는 건 전 세계 어디든 우리 수출 통제 위반이다. 이렇게 못 박아버렸고 제약 공급망 핵심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어 하고 유럽 시장 문도 더 열어달라 하고 와, 정말 요구 사항이 많네요.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내면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좀 피곤하겠는데요? 맞아요. 그 카토 연구소의 스콜 린시콤 연구원 분석이 딱 그거예요. 네. 동맹국들도 미국 행정부가 지금 딜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죠. 아, 미국도 급하다는 걸 아니까? 네, 그러니까 협상이 아주 힘들어질 거다. 미국 요구가 너무 많고 또 일관성도 없어 보이니까 동맹국들도 이걸 다 들어주긴 어렵다는 거죠. 불확실성만 커지는 셈이고요. 그렇군요. 게다가 이 무역 문제를 또 안보 문제랑 연결시킨다면서요. 동맹들이 뭐 비용 분담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불만과 함께요. 네, 맞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불만이죠. 이걸 무역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서 국가 안보 이슈로까지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어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략 참 야심차긴 한데 그렇죠. 야심은 크죠. 고립시키겠다면서 동시에 접근도 하려는 이 모순 때문에 좀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네요. 네, 방향성이 좀 불분명해 보이죠. 그 때문에 동맹국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중국은 오히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질문은 이거 같아요. 과연 이런 모순적인 접근 방식이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공급망 재편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? 네,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오히려 동맹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예상치 못하게 중국에게 기회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? 이건 앞으로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. 네, 정말 그러네요. 오늘 이 복잡한 국제무역의 현주소를 함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